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침실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사용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생활용품들이 침대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유해한 전자파를 방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 즉 신체가 가장 약해지고 회복이 필요한 그 시간대에 이러한 전자파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점은 그것이 뚜렷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잠을 못 자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면 조용히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 침대 주변 5가지 주요 전자파 방출원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개선 방법도 함께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5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디지털 알람 시계. 침대 머리맡에 조용히 놓여 있는 디지털 알람 시계. 보기에는 평범하고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건강에 매우 해로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이 디지털 시계는 하루 24시간 내내 전자기파, EMF, Electromagnetic Field를 방출하며 머리와 심장 등 주요 장기에서 불과 몇십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밤 무의식 중에 전자기파에 노출되고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건축생물환경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알람 시계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는 수면 리듬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저하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디지털 시계는 지속적인 전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자가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은 젊은 성인보다 전자기파의 영향에 2, 3배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해야 하는 시간인데 이때 전자기파에 노출되면 그 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도 발생합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는 68세 은퇴 교사 김은영 여사는 거의 5년 가까이 만성적인 불면증과 아침마다 반복되는 두통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면제도 복용해보고 식단도 바꾸고 명상도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죠. 라고 김 여사는 회상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전자기파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디지털 알람 시계가 머리맡에서 불과 30cm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실험으로 해당 시계를 건전지로 작동하는 아날로그 시계로 교체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나흘 만에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었고 아침에 두통 없이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변화였는데 삶이 달라졌어요. 정말 기적 같았죠. 오늘 밤부터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는 디지털 알람 시계를 건전지로 작동하는 아날로그 시계로 교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디지털 시계를 꼭 사용하셔야 한다면 침대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맡에 두는 것은 전자기파가 수면 중 두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전기가 전혀 필요 없는 전통적인 태엽식 알람 시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변화 하나가 오늘 밤부터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전자기파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굳이 또 다른 밤을 전자기파에 노출된 채 보내실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자명종 시계를 사용하고 있나요?
아래 댓글란에 알려주세요. 2번. 전기담요와 전기 온열 패드. 추운 겨울밤, 포근함을 주는 전기담요나 전기 온열 패드가 사실은 당신의 몸 전체를 해로운 전자파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전자기기는 수면 중 내내 몸에 밀착되어 있어 장기적인 전자파 노출로 장기 기능을 방해하고 세포 기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뜻함을 위한 선택이 어쩌면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환경의학연구원의 전자기장 EMF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기담요는 수시간 동안 신체 전반을 감싸는 강한 전자기장을 형성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소의 소장인 이은정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전기담요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전자파의 발생원이 몸에 직접 닿아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전자기기들은 몇 미터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전기담요는 몸 전체를 둘러싸는 형태로 전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장시간의 전신 노출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염증 수치를 최대 35%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심장 부정맥, 수면 장애, 관절 통증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도 존재합니다.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75세 은퇴자 최영자 여사는 매년 겨울 추위를 피하기 위해 전기담요를 매일 밤 사용해 왔습니다. 추운 지역에 살다 보니 전기담요가 완벽한 해결책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관절 통증, 수면 중 잦은 각성,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가족들 역시 이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심장내과 의사는 전자기파 관련 연구들을 참고하여 전기담요 사용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최 여사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전기담요 대신 거위털, 이불과 기모 소재의 침구를 사용했고 놀라운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3주 만에 관절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밤새 푹 잘 수 있었어요. 심장 두근거림도 완전히 멈췄습니다. 추가 검진 결과 염증 수치와 심장 리듬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담당 의사도 그 결과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 오늘 밤부터라도 전기담요와 전기 온열 패드는 사용을 중단하고 더 안전한 대체 방법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양모, 거위털, 기모 등 천연 소재를 겹겹이 덮어 전자파 없이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침대 시트를 따뜻하게 예열하고 싶으시다면 전기가 필요 없는 담요 워머나 뜨거운 물주머니를 사용한 뒤 취침 전에는 제거해 주세요. 만성 통증으로 온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자식 온열기 대신 전자레인지에 데운 찹쌀팩이나 곡물 찜질팩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몸 전체가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충분한 따뜻함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룻밤의 따뜻함을 위해 매일 8시간 동안 전신을 전자파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3번. 콘센트형 방향제와 이온 공기청정기. 침실에 상쾌한 향기를 더해준다는 콘센트형 방향제나 이온식 공기청정기. 혹시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겉보기엔 깨끗하고 좋은 냄새를 풍기지만 사실은 수면 공간을 전자파와 유해 화학물질로 오염시키며 호흡기와 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세브란스 호흡기 연구소의 폐 전문의들은 전기 방향제는 전자기파뿐 아니라 화학 입자까지 함께 방출하며 이 두 가지가 결합될 경우 특히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한 노출 환경을 만들어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천우진 박사 폐 전문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장치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첫째,
콘센트에 꽂아두는 동안 지속적인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둘째, 수면 중 깊고 느린 호흡을 통해 흡입되는 화학 물질이 폐와 기도에 자극을 주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은 단 30일간 밤마다 노출된 경우 폐 기능이 최대 23%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 거주하는 81세 미망인 정미자 여사는 집안 모든 방에 콘센트형 방향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침대 옆에도 하나를 설치해 두었을 정도였습니다. 집안 가득 퍼지는 향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게 건강에 해로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정 여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침과 호흡 곤란을 겪기 시작했고 여러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정 여사가 일주일간 본가를 방문하는 동안 집안의 모든 방향제를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집에 없던 셋째 날 밤, 갑자기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정미자 여사,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모든 전기 방향제를 천연 대체물로 바꾸었고 며칠 만에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담당 호흡기내과 전문의도 전자파와 화학물질의 노출을 제거한 후 폐 기능이 빠르게 회복된 점에 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 침실에 있는 콘센트형 방향제와 이온식 공기청정기는 즉시 제거하십시오. 그 대신 전자파와 유해물질이 없는 천연 대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그릇에 베이킹소다를 담아 방 곳곳에 두면 냄새 흡수에 효과적입니다. 코튼 볼에 천연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려 침대에서 떨어진 위치에 두면 은은한 향기가 방 안을 감쌉니다. 말린 라벤더나 편백나무 향주머니 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자기파 노출을 완전히 없애면서도 침실을 상쾌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줍니다. 인공향기를 위해 건강을 위협할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밤부터 간단한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폐와 뇌는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4번. 스마트폰과 태블릿 충전. 혹시 지금도 스마트폰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충전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지만 이 흔한 습관이 수면 중 뇌를 집중적으로 전자파에 노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우리 몸의 세포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인 수면 중에 전자파에 노출되면 세포 노화가 촉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전 중인 전자기기와 가까이에서 자는 것은 전자파 노출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배지훈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전자기기는 평상시에도 전자파를 방출하지만 충전 중일 때는 훨씬 더 강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충전 시 생성되는 이 전자기장은 수미터 반경의 고농도 전자파 존전을 형성하며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세포 노화를 최대 40%까지 가속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인지 기능, 심혈관 건강, 수면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현실에서도 발견됩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거주하는 69세 은퇴 교수인 장도현 씨는 수년 동안 스마트폰을 침대 옆에 두고 충전하며 잠들었습니다. 시간도 확인할 수 있고 알람도 설정해두니 편리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명이 생기고 두통이 잦아지며 수면의 질이 점점 나빠져 낮에도 몹시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사는 전자파 노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잠잘 때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서 충전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장 씨는 처음에는
그다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변화일 뿐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 10일 만에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수면 측정기 결과에서도 깊은 수면의 질이 무려 6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어디서 충전하느냐가 제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늘 밤 바로 실천하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기타 전자기기를 침실에서 충전하지 마십시오. 특히 잠자는 동안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집안의 다른 공간에 전용 충전 공간을 마련해 두세요. 부엌, 서재, 거실 등이 더 나은 장소입니다. 알람이 필요하시다면 건전지로 작동하는 아날로그 알람 시계를 사용해 보세요. 만약 꼭 핸드폰을 가까이에 두어야 한다면 비행기 모드 에어플레인 모드로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은 전반적인 건강에 직결됩니다. 단지 자기 전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당신의 세포 건강과 수면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5번. 무선 라우터와 와이파이 기기. 혹시 와이파이 공유기 무선 라우터를 침실 안이나 근처에 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무선 장치는 밤새도록 끊임없이 전자파를 방출하며 특히 수면 중 가장 민감한 시기에 우리 몸의 뇌와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거나 두통이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신경과 학연구병원의 신경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와이파이 라우터는 고주파 전자파를 간헐적으로 방출하며 이는 특히 고령자의 뇌혈관, 장벽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의 전자파 연구 부서를 이끄는 김지연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뇌혈관 장벽은 외부 유해 물질이 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와이파이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이 장벽이 약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독성 물질이 뇌 조직에 침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이미 이 장벽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전자파에 대한 건강 위험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억력 저하, 수면 장애, 인지 기능 저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73세 은퇴 기술자 박정훈 씨는 최신 기술에 익숙한 분으로 편의를 위해 침실 서랍장 위에 무선 라우터를 설치해두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불과 2.5m 거리였지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기억력 저하, 혼란스러운 사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가족들도 이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는 최신 전자파 연구를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즉시 침실에서 모든 무선 기기를 제거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박정훈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조치가 정말 도움이 될까 싶었죠. 하지만 3주 뒤 공유기를 1층 서재로 옮긴 후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고 가족들도 기억력과 정신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정기검진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인지 기능 검사 결과가 무려 30% 가까이 향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와이파이 공유기를 침실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 가능하다면 다른 층이나 집의 반대편으로 옮기십시오. 더 나은 방법은 타이머를 설정해 밤에 자동으로 와이파이를 꺼지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는 인터넷이 필요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꺼두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특히 침실에서는 유선 인터넷 에서넷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수면 중 전자파 노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뇌와 몸이 밤사이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해결책이 눈앞에 있는데 굳이 매일 밤 불필요한 전자파에 노출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바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뇌는 그만큼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침실 속 5가지 전자기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침실 속 전자기기들. 디지털 알람 시계, 와이파이 공유기, 콘센트형 방향제, 전자기기 충전, 그리고 전기 담요는 매일 밤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조용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방출하는 전자기파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손상에 더 취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들은 아주 단순한 변화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침실에서 전자파 발생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회복하고 재생할 수 있는 건강한 수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변화, 지금 시작해 보세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변화는 언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조정만으로도 내일 아침부터 느껴지는 컨디션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침실 속에 숨어 있던 위험 요소들을 새롭게 알게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해주세요. 아래 댓글에 현재 침실에 어떤 전자기기들을 사용하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이 자신의 건강 위험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들께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간단한 조치들이 그분들의 건강과 수명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